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말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생각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김은자, 저 여자가 시를 쓴다고 하더니 드디어는 정신이 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곳이 딱 한 곳 있더라고요.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시쿵. 여러분들과 마주 앉는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청취자분들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구나. 나무들은 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겨울을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요. 나무들은 겨울을 맞기 전에 잎을 떨구면서 흔히 말하는 다 떨궈버린다, 마음을 비운다, 겨울을 준비한다, 그런 말들은 접어두고요. 스스로 혹독한 상처를 내는 것은 아닌지 잎이 떨어진 상처 자국을 가지고 절벽의 끝까지 자신을 밀어내서 상처의 정상에서 눈과 바람에 맞서면서 견뎌내면 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는요, 멀쩡하던 잎이 저렇게 툭 간단하게 떨어질 수 있냐고요. 떨어진 잎들이 바람에 저렇게 가볍게 춤추듯이 날아다닐 수 있냐고요. 떨어진 나뭇잎과 나뭇잎이 모여서 서로의 상처에 깃대어 있는 모습을 보면요, 지난 여름 실록의 딱쟁이 같은 나뭇잎들, 무언가 확신이 있지 않고는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역발상으로 문학으로 함께하는 시 한 편으로 세상을 함께 가는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시쿵 시즌4는 테마의 시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갑니다. 지난달에는 사랑이라는 테마의 시에 이어서 이번 달은 누구나 지니고 살아가는 상처, 고통에 대한 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순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나아진 후에도 흉터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오늘 나누는 상처에 관한 시가 삶을 생각하게 해주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상처를 벌려서 상처를 직시하고 보여주는 시가 있는가 하면요, 상처를 감싸주면서 따뜻하게 정돈시켜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첫 시는요,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갖고 있는 시예요. 따뜻하면서도 당찬 시. 한국 문학의 대표급 여류시인입니다.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정희 시인의 시집 1983년에 발간됐습니다. 이 시대의 아벨이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상처와 맞대면해서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의연하게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잘 보여준 시예요.
상처를 오히려 노래하는 것 같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을 노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냉정하지만 따뜻한 시이기도 합니다. 첫 시기부터 만만치 않아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첫 연애 상한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 갈대의 밑둥은 잘렸지만 심지 깊으면 새순이 돋을 것이라는 상처의 고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지로 이 시는 시작됩니다.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상한 갈대가 넉넉히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고 삶을 지탱해 나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한 뿌리가 깊으면 밑둥이 잘려도 새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밑둥이 잘려도 새순은 돋거니. 그 행에서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엿보이죠. 이 시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질 때 상처는 이미 상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요. 절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엿보이는 시기라 상처가 벌써 나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음 시기가 사실은 더 맹랑합니다. 상처를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상처를 데리고 놀아요.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직접 대면하면서 고통을 수용하고 나는 값지게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더욱 강인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상처와 고통에게 직접 다가가서 고통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 고통으로 얼어버린 마음을 눅눅하게 만들면서요. 고통을 뚝 떼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 시기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등불도 켜진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아파도 개울은 계속 흐르고요. 또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등불은 켜집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처럼요. 상한 영혼도 어딘들 못 가겠느냐고 당당하게 반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라면서 마치 구호를 외치는 것 같잖아요. 고통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공동체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용맹스럽기조차 해서요. 아, 저렇게 고통을, 상처를 저렇게 극복하는 것이구나 싶습니다.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라는 시귀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 같은 시기입니다. 다음 시기는 정말 비범하죠.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 시는 시인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확고한 의지 때문일까요? 시의 전개가요. 진행이 되면서 가면 갈수록 고통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영원한 눈물이나 영원한 비탄은 없다고, 고통은 계속되지 않는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고통이 아무리 아파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 젖먹은 힘까지 다시 일으켜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시인은 마지막으로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라며 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고통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노래했다면 마지막에는 신에게 손을 내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시인은 신의 존재,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을 믿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고종희 시인은 한국 대표 기독교 시인이기도 합니다. 광주 YWCA 간사 그리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출판부에서 일을 했어요. 크리스천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시에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물씬 느껴지는 시가 유독 많이 있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이 마지막 시기에서도 느껴지죠.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캄캄한 밤에도 희망이 느껴집니다. 고통을 회피하기보다 고통과 맞서고 견디어 나가야만 진정한 삶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고통을 회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포용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과 끝끝내 홀로 일어서는 강인한 의지, 용감하게 상처와 맞서면서도 자신이 믿는 신의 구원을 염원하는 겸손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고정희 시인은요, 1948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했습니다.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했고요. 현대시학에서 연가가 추천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이 시대의 아벨, 눈물꽃, 아름다운 사람 하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등이 있고요. 1983년 초원제라는 시로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1991년 4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지리산 등반 도중 실족 사고로 작고했습니다. 한국 문단에서는 그런 고종희 시인의 시세계를 서정시의 좁은 틀을 과감하게 부수고 새로운 형식의 가능성을 부단히 탐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나 성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시적 언술들을 해방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페미니즘 문학사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고정희, 그녀가 없었다면 한국 문학사에는 페미니즘이라는 중요한 인식의 장은 훨씬 더 늦게 열렸을 것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는 시인입니다. 정면으로 고통과 살을 맞대고 이겨내야 한다. 어둠 같은 고통의 시간에도 구원의 손길은 있다 라는 시가 있는가 하면요. 상처를 살아가는 과정처럼 일상처럼 덤덤하게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류 시인들의 시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천냥이 시인의 사람의 일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고 있네요. 어떤 날은 정말 사람 때문에 하루가 살만하고요. 어떤 날은 정말 사람 때문에 하루가 막막해집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지 생각하면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데 말입니다. 고독 때문에 뼈 아프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고통 때문에 속 아프게 살더라도 이별하는 일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사람을 다칩니다. 맞아요. 사랑도 이별도 다 사람의 일인데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 사람을 다치게 하네요. 그 말이 참 가슴에 쿡 박힙니다.
주위에서 보면 힘든 노동일 하시는 분들 일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여쭈면 일 자체는 힘들지 않은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는데, 노동하는 것은 힘들지 않는데 부딪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그러나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어디 혼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식기가 그런 현실을 대변해 줍니다. 사람과 헤어지면 우린 늘 허기지고 사람과 만나면 우린 또 허기집니다. 언제까지 우린 사람의 일과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료해야 한다라고들 합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도 우린 참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상처는 또 얼마나 깊어집니까? 그럼에도 사람의 허기지고 함께 하면 함께 하는 데서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 사람이 그런 거지, 사는 것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지나치면 좋을 텐데요.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워지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군중 속에서도 고독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시인은 사람 때문에 하루는 살만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는 막막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이 시는 마지막 연이 진국입니다.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나와요. 하루를 사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서 우린 또 사람을 기다립니다. 사람과 만나는 일, 그것 또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사람으로 인해 다치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므로 우린 또 사람을 기다린다 라는 말에 무한한 희망을 느낍니다. 기다림이 있는 곳에 삶이 있거든요. 기다림이란 어쩔 수 없는 시간, 그 시간을 견디는 힘입니다. 인내심 없고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울림은 여전히 매혹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기다림을 멈추는 순간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닌가. 당연 기다림은 고통스럽겠지만요. 그 고통을,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좋은 훗날을 기다리고 좋은 관계를 기다리면 고통을 이길 수 있겠죠. 이 시는 상처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포용하면서 또 기다려주는 따뜻하면서도 모가 나지 않은 시입니다. 그래서 더 위로가 되는 시기도 하죠. 살면서 상처를 다 드러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상처를 억누르고 살아야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그 편견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상처를 지나치게 억누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억누르려고 해도 두더지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상처와 또 고통인데 이 시처럼 상처를 이렇게 꺼내보고 아무것도 아닌 양 보듬어주는 일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고통 때문에 삶이 아픈 것도 사람에게 다치는 것도 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네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사람으로 인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왕 그렇다면요. 사람으로 인해서 좀 웃을 수 있고 위로가 되면서 살면 더 좋을 텐데요. 좋은 만남, 좋은 나눔, 좋은 생각, 그 모든 것으로 행복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쓴 천냥의 시인은요. 1942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고요. 1967년 현대문학에서 박두진 시인의 추천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마음의 수수밭, 오래된 골목, 나는 가끔 우두커니가 된다 등이 있고요. 현대문학상
공초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시큰기차 또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희은의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말 마지막 곡으로 띄우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뭇잎처럼 푸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